들으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주류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보고받지 못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벌인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1심 유죄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와 사건과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과격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쌍방울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내복 한 벌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제가 전에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그래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 여기 누가 그거 쓰셨네. 확 지나갔는데 내복 사입문제. 만약에 정말 이재명 당시 지사가 보고받지 못했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쌍방울에서 내복 한 벌밖에 사입은 인연이 없는데 나 몰래 내 밑에 있는 평화부지사가 이 엄청난 일을 쌍방울이라는 기업과 짜고서 벌이고 북한에 도지사 몰래 돈을 보냈다. 그리고 검찰의 조작으로 부지사가 유죄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야, 이게 도지사가 정말 모를 수 있을까요? 본인의 방북 비용을 1심 재판대로라면 본인의 방북 비용을 도지사 몰래 부지사가 쌍방울과 버려서 북한으로 보낸다? 저는 이재명 지사라면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보다 훨씬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시장했었잖아요. 그때 김문기 씨 모른다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동 했던 사람인데 대장동의 핵심 처장인데 김문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김성태를 알겠습니까? 저는 이화영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이화영 부지사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뭐 김문기는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며 있습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이가 문제입니까? 이화영이 문제지. 이화영 보고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20년 동안 형님으로 모셨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화영에게 준 돈만 이번에 확인된 것만 3억 원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1억 700만 원은 뇌물. 그다음에 나머지 2억 5,900만 원인가 그 돈은 2억 넘는 돈은 이제 정치자금법. 이런 식으로 딱 됐는데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이제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인한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은 성남시장 할 때 예산이 100만 원만 들어가는 것도 다 챙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의심이 지금과 같이 오로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지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치해놨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일 확실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이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 지급하자마자 북한에다가 공문 보냈잖아요. 나 북한 가고 싶으니까 초청해 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지사 보고 없이 평화부지사가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은 지극히 없다. 지극히 낮다라는 정영진 변호사님의 의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말 몰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알고도 지금 모른 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검찰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면 재판부가 또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 됐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다른 재판부겠습니다만 가려야 할 게 많군요.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선고로 인해서 이 대표가 받는 주요 혐의가 많아요.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게 또 추가되는 거죠. 대장동 등등.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이어. 사실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있어요. 예. 오늘은 위증교사고요. 내일도 재판이 있어요. 내일은 무슨 재판이냐면 대장동이고요. 금요일도 재판이 있어요. 뭡니까? 금요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재판이 3번이 있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그다음 금요일에 있는 재판은 다 어디서 한다? 서초동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지방법원. 하지만 이거는 어디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화영 부지사 어디서 재판받았습니까? 수원지법에서 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원지검에서 기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동선이 넓어져 가지고 이제는 수원까지
가서 재판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금주에 기소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혐의가 추가돼서 7개 사건에서 10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혐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 대권과도 흔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있죠. 대장동 백현동 위례 특혜 의혹 있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있죠. 위증교사 의혹 있죠. 대북송금 추가되면 7개 사건 10개 혐의입니다. 많긴 많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질타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동원, 북한에 자금을 지급한 범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했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일단 뭐 이 대표와의 어떤 연루 의혹은 차치하고서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가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예를 들어 뭐 진술을 했다가 부인했다가 뭐 연어가 등장했다가 소주가 등장했다가 뭐 녹화실이 등장했다가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재판부가 이렇게 질타했어요. 반성은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재판 과정 중에 조금 구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의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행사할 권리가 있다면 뭐 행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과정 중에 뭐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이라든지 뭐 그 과정 중에 이제 법정에서 설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그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좀 내비쳤던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뉘우치고 뭔가 반성하는 그런 일말의 태도가 없다라고 이제 좀 질책을 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1심의 판단도 존중할 부분은 존중을 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항소할 권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럼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좀 더 다퉈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점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예.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역시도 뭐 여러 가지 좀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서 항소심에 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또 동시에 그 변호인이 재판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 재판 과정에서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아마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감정적인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법적인 논리를 탄탄히 세워서 법정에서 더 강하게 싸우는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SNS에 욕설로 연상되는 단어를 올려서 논란인데,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